네, 방금 소개받은 경총의 이형준 본부장입니다. 주제가 정말 무거운 주제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은 이 기업들의 여러 사항들을 잘 추스려서 이해관계에 있는 정부나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와닿으시는 게 아까 발제자분도 포함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최저임금을 정하는 그 메커니즘 안에서도 기업을 대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종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을 고민을 해왔던 게 저희들이 본래의 모습인데 최근에 와서는 국가 경제 전체 전반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커싱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향해서 또 정부에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좀 독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고용 문제란 게 사실은 가장 전제가 고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얼마만큼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보다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국가 경제 전체에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하는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한국이라는 독특한 문화라고 그럴까요? 기업에 대한 인식 부분들이 그렇지를 못해 왔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폐허에서 전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기업을 바라보는 또 업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국민 전반적인 인식이 아직도 여전히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특히 누구나가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뺀 민간 부분에서의 가장 튼튼한 버팀목인 대기업에 대해서도 양면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대학 졸업생들한테는 공공부문 다음으로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취업이라는 관점에서는 상당 부분 선호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장면에 가서는 대기업의 모든 문제를 다 유발시킨 당사자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좀 양면성을 가진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으로서는 참 안타깝다.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대기업의 모습, 같은 상호를 가지고 외국에 가서 똑같은 기업 활동을 하는데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될 기업 입장에서는 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같이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저성장 기회, 특히 대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고민거리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발제하신 김대희 교수님 제가 오랫동안 배워왔고 아주 명쾌하게 풀어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셔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그림에 있어서의 산업 진영이랄까요? 산업 생태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산업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달리하는 차원을 달리하는 모습으로 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기술적 발전들이 시장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군들을 보면은 아마 청년 입장에서는 취업이 되었던 창업이 되었던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덜 답답해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고용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고졸 같으면은 소위 말 직업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바로
제조업에 기능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게 이상하게 인식이 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공급 루트가 하나 단절돼 버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체 케이스 중에 한두 개의 좀 좋지 않은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도 전체를 점검을 해서 그 제도를 아예 폐지할 정도에 이를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전체의 흐름 중에 하나를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생들, 아까 앞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쉽게 들어가서 쉽게 졸업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충분히 뭐 저도 제졸자니까요. 근데 인식을 합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봐서 학력이란 게 과연 우리나라 정규 교육 과정에 고졸이든 대졸이든 그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의 노동시장에서 공급돼야 될 적정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찾을 수 있냐의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종합백화점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백화점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그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갭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학 졸업장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식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 저희들이 공채를 통하든 수시청을 통하든 뭐 5분이든 10분이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을 해서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충실히 하게 일을 해서 지속적으로 고용 안정을 담보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하는 시간조차도 짧아서 구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각종의 스펙들을 많이 나름대로는 하지만 정작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는 그게 옛날 같지 않게 사실은 무용지물인 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나, 전 국민이.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에 따른 기회비용도 너무나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또 만들어내고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소위 말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더 부작용이 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스크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일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이렇게 애둘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청년들의 고용이라는 부분들이 점점점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되고 해법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으로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들에 대한 욕구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청년들의 니즈나 눈높이는 온도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 온도차가 왜 생겼을까 하는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소위 말해서 구인과 구직 간의 정보의 미스매치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과연 뭐 소위 말해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공공 부분들이 날로 갈수록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공공 부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비효율성 때문에 오히려 민간 시장에서 그렇게 잘 커넥팅이 될 수 있는 노력마저도 오히려 잠식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이 정부 주도로 정부에서 시혜적으로 하는 관점들을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개발 시대 소위 말해서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기에 정부가 민간하고 코업을 하면서 산업을 키워갔던 그 잔상으로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인지를 하고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아마 이렇게 어려워지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대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리크루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리크루팅망을 가지고 필요한 인재를 뽑는 그런 시스템에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비대면 시대에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부분의 제약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업으로서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수록 시장, 소비시장이 있는 동시에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모델을. 비록 본사가 한국에 있다 손치더라도 비즈니스의 활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 대한 좀 시각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시혜성이고 재정 지원을 통해서 움직이는 모든 부분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겠다는 발제자이신 김태희 교수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점 문제가 하면은 소위 말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시장 역량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놓고 시장에 맡겨서 개인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경제적인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경쟁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기업으로서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익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성장만을 경험을 했던 세대하고 달리 지금은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장 상황 같으면은 일자리 문제도 그런 변화되는 일거리의 모양에 맞춰서 일하는 방식도 바뀔 거고, 그러다 보면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30년, 40년 하던 거는 옛날의 성장 방식의 고도성장기의 기업 운영의 상황에서는 가능했지만 지금같이 소비자의 니드나 시장 변화가 빈번하고 일자리를 한 곳에서 아니라 여러 군데서 동시에 일이 지속적으로만 생긴다 그러면 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동 이동성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은 오히려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 토론문에는 뭐 이미 김태희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언급했던 총론적이고 정책적인 부분들은 다 담았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이 아니라 창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고용을 일으키는 쪽에 우리 청년분들한테 대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도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기업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찾기 위해서 청년의 뛰어난 아이디어를 받아서 모집도 하고 또 직업 훈련도 시켜드리는 그런 제도들을 지금 확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코어가 할 수 있고 대기업이나 청년들이 같이 벤처를 같이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중견 중소기업들도 그런 부분에서 기업가로서의 사실은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기업인들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도 같이 호응을 해주셨으면 아마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좀 더 저희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토론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경총에서 청년들 일자리 지금 창업과 관련해서 경총에서 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정책이 뭐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개별 기업에서 네. 자기의 사업의 역량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을 할 때 정부 정책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책 의견을 내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인큐베이터 하는 일은 네. 없고요. 아시다시피 뭐 소위 말해서 4대 기업이든 10대 기업이든 지금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업에서 새로운 향후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것들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아마 소통이 뭐 앞으로도 더 활발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부분들이 그러한 노력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적인 의견들을 많이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